네, 본격 일찍 일어나기 위한 시사방송 영교시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문성호고요. 오늘 데일리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국교위가 수능 서술 논술형 개편을 추진한다는 소식 저희가 그저께부터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국교위와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객관식이 아이들을 망가뜨린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 개편에 힘을 실어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에 계속 소개드린 대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내신 평가에 서술 논술형 평가 문항을 도입하고 평가 체제를 절대 평가로 전환하는 등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안.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인 학생들부터 도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33년 수능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대국민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이런 내용의 보고를 받고 현행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만 치러지는 수능 시험을 놓고 어른들이 편하게 채점하기 위해 AI 시대의 아이들을 규격화하고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근데 당장 제도를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다.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지선다형 문제풀이를 두고는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라고 하면서 어른들이 사실 편하게 채점하고 분류하기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객관성을 잃었다는 의심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주관식 평가를 못하는 것은 기우다. 왜냐하면 수시 면접 평가 같은 곳에서는 이미 주관적으로 주관식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청소년들도 그렇고 교사 단체들도 일부는 이런 어떤 선논술형 평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지가 못할 거다라는 어떤,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좀 만연한 공정성이라는 담론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죠. 이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나름의 답변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새로운 사교육이 또 막 번져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지금 단과 학원 같은 것들이 죄다 논술 학원으로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엄청나게 혼란이 생길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흙탕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워낙에 예민하다 보니까 손대기도 좀 어렵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개편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었으나 추진하는 방식과 이게 구현되는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는 방식이 살짝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면밀히 이 공론화 과정, 특히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고등학교 평교사 65%가 여성인데 교장은 남성이 78%다. 라고 하는 경향신문 플랫 보도입니다. 초중고 교사의 다수가 여성이지만 관리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크게 낮아진다. 대학에서도 여성 총장 학장의 비율이 10%다. 라고 하는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여성 교장의 비율은 21%, 여성 교감도 28%, 중학교는 여성 교장이 41%, 여성 교감이 48%에 불과하다라고 해가지고 평교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76%, 중학교 72%, 고등학교 59%인데 이 여성 비율과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리천장이 아직도 공고하다라고 하는 보도였고요. 다음 소식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의 서울시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미성년자를 만나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7월 중순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그리고 폭염 중대 경보로 경복궁 수문장 교대 의식이 중단됐습니다. 서울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탓인데요. 그래서 강화문에서 지나다니다 보면 빨간색 옷을 입고 이렇게
뭐 이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길다란 막대기 같은 것들을 드신 분들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 문을 지키는 분들이 오고 가면서 교대를 하는 그런 의식 행사 같은 게 있죠. 그런 걸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행사인데 매일 오후 10시와 오후 2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있었는데 그것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의 방침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남성연대 반페미니즘 단체의 거의 대표격이었죠. 그리고 그 SNS상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윤석열 탄핵 전국에서도 탄핵 반대 시위를 굉장히 청년들 사이에서 주도해온 극우 성향의 인사인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가 영종도 자택에서 추진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실 마약 투약 때문에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이혼 과정도 좀 겪고 있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도 한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비춰지는데 이분이 사실 이 혐오와 조롱을 굉장히 일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죽음을 사실 오히려 좋아하는 움직임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이런 사람이 사실 좀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님이 쓰신 글을 봤는데 나를 미워하다 못해. 스스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해. 나를 미워하다 못해. 그 분노가 타인을 향해 분출되어 누군가를 끊임없이 괴롭히다가 결국 본인의 삶을 마감하는 이런 사람들 너무 안타깝다. 라고 하는 제가 글을 봤는데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상에 대한 분노를 여성 혐오로 분출해내고 그런 것들이 이 분노가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이제 마약까지 손대게 되고 결국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 사례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좀 더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데일리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폭격 시간은 이서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서찬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폭격은 사실 이서찬 기자님 모신 게 이 사실상 이제 뮤직클럽과도 굉장히 비슷한 그렇죠.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인천에서 하는 락 페스티벌에서 좀 굉장한 논란이 또 네. 벌어졌다고 해요. 한번 좀 이 펜타포트가 일단 뭔지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분노했습니다. 일단 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펜타포트가 어떤 행사 축제냐면은 이제 1999년에 트라이포트 록 페스티벌이라는 록 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 실패가 되고 7년 뒤에 그 공백 끝에 2006년에 펜타포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을 했고 올해가 이제 21번째죠. 국내에서 이제 제일 오래된 아주 전통적인 록 페스티벌이고 이름의 유래가 또 펜타포트잖아요. 인천항, 인천공항, 그리고 정보포트, 비즈니스포트, 레저포트 이렇게 5개의 포트를 결합해가지고 인천시의 도시 발전 전략에 따온 이름입니다. 너무 공무원식 장명법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예, 인천에 그 배가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항구가 5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인천 공항도 포트라고 치고 네, 그쵸. 정보도 포트라고 치고 비즈니스도 포트라고 치고 레저도 포트라고 치잖아요. 네, 그쵸.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아무튼 인천 광역시에서 주최하는 이제 조금 공공기관의 그런 성격도 띠고 있는 네. 한국의 글래스톤베리를 만들겠다는 초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글래스톤베리는 이제 영국의
페스티벌이죠. 그렇죠. 네, 글래스톤베리는 글래스톤베리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인가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글래스톤베리의 어원은 모르겠네요. 어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는 분을 제가 글래스톤베리도 예, 뭐그 정도까지는 당연히 못 따라가겠지만은 예. 글래스톤베리는 아주 오래됐죠. 글래스톤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봤는데 잉글랜드의 사우스 웨스트 잉글랜드 서머시트 주에 위치한 필튼 농장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이래요. 그래서 글래스톤베리에서 열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원은 나무위키에 나와 있지 않네요. 그리고 이때 이제 첫 번째 공연은 필튼 팝 블루스 앤 포크 페스티벌이었대요. 아, 예. 예.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어째서 이 그 글래스톤베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아주 굉장한 예. 네, 페스티벌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페스티벌을 이제 한국에서도 해보자 해서 열었던 이제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되게 전통성 있는 락 페스티벌이다. 네. 그렇게 설명할 우리 수 있을 것 같고. 이수찬 기자님도 이 펜타포트에 가려고 하지 않았나요, 원래? 이게 방학이죠. 방학이고 이제 제 네. 친구 중에 그 펜타포트 관계자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인천에 공짜로 갈수 사시나요? 있었어요. 아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이게 표가 20만 원 정도 하는데 공짜로 갈 수 있었다. 네. 근데 지금 다리가 다리가 알꼴이어가지고 못 그럼 뭐 가고. 어떻게 표는 양도했나요? 아니 이제 다른 친구가 갔겠죠. 슬픕니다. 매우 불쌍하네요. 네. 네. 아, 그래서 분노하신 거 예, 아닌가요? 그래서 네. 좀 더 분노한 게 아닌가. 네. 이제 그 효과음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네. 아주 이게 불쌍하네요. 좀, 네. 예. 아무튼 근데 이번에 되게 엄청난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 혹평을 받았고, 첫 번째 바로 넘어가죠. 네. 소방차가 왔습니다. 펜타포트에. 네. 펜타포트에 이제 그날 당시 온도가 38도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튼 이제 폭염 온열 질환자가 총 6명이나 됐고, 엄청 더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펜타포트에 역대급 폭염 속에서 열렸기 때문에 워터 캐논이랑 살수차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소방차로 이제 공연 중에 직접 관객들한테 물을 뿌리기도 하고, 이런 게 엄청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되게 반응이 갈리는 게, 네. 비판하는 쪽은 이제 응급 상황에 출동해야 할 소방차가 왜 공연장에 와서 물을 뿌리냐, 이게 맞느냐, 그리고 세금 낭비다. 그리고 옹호하는 쪽은 소방차가 올해 헤드라이너였다. 너무 더웠다, 진짜. 그리고 너무 더웠는데 물 뿌려줘서 고마웠다. 그리고 워터밤이나 흠뻑쇼 같은 물 축제는 이제 괜찮다고 하는데 왜 이거는 안 되냐,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나 싶습니다. 네. 일단 펜타포트 자체가 인천시에서 공동 주최하는 지역 공공축제이잖아요. 순수 약간 민간 영리 행사랑은 성격이 다르죠.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기온이 38도였고 물을 못 맞는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6명이나 있었고, 이게 위급 상황이 아니면 뭡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이거 뭐 위급한지 맞는지가 문제가 그 당시 이제 그 소방차가 투입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소방차가 투입되지 않아 가지고 온열 질환자들이 지금 이제 6명인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한 60명 나오면은 그만큼 구급차가 60번 출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뭐 노는데 이렇게 세금 낭비했다 뭐 이런 논란보다는, 그러니까 놀 자유는 충분히 있잖아요. 그리고 놀면서 생겨나는 사고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가가 이들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 가성비 있게
소방차로 물을 뿌림으로써 온열 질환을 예방함으로써 오히려 더 국가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예. 예, 그렇다고 뭐 폭염이라고 놀지 않는 뭐 놀기 금지령 뭐 이런 걸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가. 그렇죠. 외출 금지령을 내릴 수도 없고 예, 뭐 예, 그리고 20만 원 정도를 내고 이제 어쨌든 네. 인천광역시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예. 그게 또 뭐 세금으로 쓰일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게 사실 근본적으로 이거를 욕하는 분들은 주로 이제 그 이제 뒤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이제 그 좀 우파 쪽의 분들이 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우파 분들은 그렇게 자유를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놀 자유는 없는 것인지. 그쵸. 예, 그러니까 그렇다 치면 뭐 본인들도 놀러 가지 않을 것인지. 잘 놀러 가시는데. 아 근데 가장 예. 많이 나오는 말이 올림픽 공원에도 소방차를 가져와서 좀 뿌려달라 네. 라는 예. 말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올림픽 공원도 당연히 올림픽 공원에서 오염 질환 때문에 쓰러지고 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구급차를 보내야겠죠. 예.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비교적 위험도가 좀 올림픽 공원 떨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올림픽 공원이 그리고 놀러 가는 그렇죠. 돈 내고 일단 놀러 가는 예. 장소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올림픽 공원은 애초에 근본적으로 뭐 이렇게 다 같이 날뛰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지금 뭐 보도들을 보면은 뭐 그 주로 이제 노인분들 한 100명 정도가 계신다고 하는데 노인분들이 이렇게 막 몸을 그 부비대면서 이렇게 막 날뛰고 막 뛰고 막 그 오 이러면 열광하고 그러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올림픽 공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올림픽 소방차 활수가 오히려 좀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예, 오히려 이런 뭐 질병의 확산이나 아니면 뭐 노인분들은 또 추우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려해가지고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사실 올림픽공원은 인천광역시에서 주최하는 건 아니잖아요. 송파구청에서 뭐 아마 국민의힘에서 주최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국민의힘 뭐 자유대학에서 주최하지 않을까. 뭐 자유대학이라기보면 뭐 자유통일당 그런 데서 주최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올림픽 공원하고는 굉장히 이게 사안이 다르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싶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이제 날짜를 바꿔라. 예, 날짜를 바꾸라는 소리가 또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이게 겨울에 하면은 국가에서 이제 핫팩을 지원해 준다고 또 난리를 치겠죠. 그렇죠. 예. 대규모 히터를 설치하면은 이제 예.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야.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싸이 흠뻑쇼. 그쵸. 예, 아니면 뭐 요즘 유행하는 워터밤. 솔직히 말하면은 예. 이게 소방차 한 대 정도가 갔다고 되게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예. 일어난다는데 한 대가 아니고 6대가 가긴 했습니다. 6대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7대네요. 7대. 작년에 6대였고 올해는 이제 7대네요. 점점 늘어나죠. 네. 아니, 구역별로 이제 한 대 정도씩 배치가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전국 초중등 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방 교육도 막아야죠. 그렇게 따지면. 예. 거기서 물 쏘는 거는 괜찮습니다. 아니 어쨌든 뭐 그거는 교육의 목적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그거랑 비교하기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또 다른 이슈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제 이거 소방차 살수대첩이죠. 살수대첩 넘어가고 네. 이제 두 번째는 계속 요즘에 거론되고 있는 5.18과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팩트부터 정리를 하자면 그때 8월 1일 공연에서 매시브 어택이라는 이제 밴드가 매시브 어택이 어디 나라 밴드죠? 영국입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조금 생소하실 수 있죠. 좀 마이너한 이게 트립 트립팝? 예. 네, 트립팝. 힙합 밴드에 가깝고. 네. 힙합. 우리나라 또 예. 힙합도 굉장히 근데 국힙합은 선관위- 약간 성격이 다르죠.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거로. 그렇죠. 많이 유명하죠. 선관위. 이제 쇼미더머니에서 브리스톨에서- 선관위 외치고. 어쨌든. 브리스톨에서 만들어진 밴드인데 이 밴드가 8월 1일 공연에서 서태지의 시대유감, 네. 좀 이따 뮤직클럽에서 다룰 시대유감을 커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때 무대 스크린에 이런 영상을 띄우면서 공연을 시작했어요.
K-팝은 독재와 부패를 맞선 저항의 시기에 태동했다. 라고 네. 메시지가 뜨고 그때 5.18 관련 영상 그리고 뭐 트럼프, 푸틴, 뭐 네타냐후 그런 영상들이 나오면서 팔레스타인 관련 메시지도 같이 나오고 그때 가장 논란이 된 게 1980년도 미국이 광주에서 한국 정부가 자행한 민간인 학살을 지원했다라는 네. 자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시대유감 자체가 그 커버한 시대유감 자체가 95년에 그 음반 사전 심의에서 가사를 수정하라 그랬다가 그거에 네, 저항하는 의미에서 그 가사 없이 인스트루멘탈로 내고 예, 그 폐지되고 그 그렇죠. 이 검열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나서 원래 버전을 발표하는 예. 되게 저항성이 강한 음악이고 예. 원래부터가 근데 살짝 안 맞게 한 것도 있죠. 네. 처음에 시대유감은 이제 백화점 붕괴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곡인데 조금 동떨어진 건 있습니다. 성격이. 네. 그거에 대한 비판도 있고 일단 여기서 짚어야 될 게 이 메시지가 한국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한국을 겨냥하고 한 게 아닌 게 이제 5월에 헬싱키에서 공연도 했고 7월에 이제 일본 후지록 페스티벌에서도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럼 헬싱키랑 일본에서도 이 네, 똑같은 5.18 네, 멘트를 띄웠나요? 시대유감 이 곡을 공개를 하면서 리메이크 버전을 아 시대유감도 똑같은 공연했나요? 네, 아주 예. 시대유감은 예. 5월 헬싱키 공연에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이 K-팝의 전도사 역할을 또 영국 밴드에서 하고 있는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네.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조금 고마운 부분이고 암튼 똑같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특히 한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세계 어디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이 밴드가 조금 중요한 타이밍에 있었죠. 펜타포트 나흘 전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입밴을 당합니다. 네, 이 밴이라고 그것이 하면은 예, 그 입국 금지를 네. 말하는 겁니다. 예. 입국 금지를 왜 이 밴이라고 하시나요? 이제 너무 이게 예, 신조어를 너무 남발하시는 아, 예, 신조어도 사과하세요. 알아가시고 알겠습니다. 네. 네. 암튼 그때는 싱가포르에서 이제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치면서 어,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면서 그러다가 이제 외국 정치를 들여와가지고 사회 결속을 해친다 이렇게 싱가포르가 말하고 실제로 해쳤나요? 사회 결속을? 모르겠습니다. 예. 싱가포르가 이제 재입국을 금지를 시키고 공연 신청도 이제 안 받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입국 금지를 당하고 펜타포트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네. 한국에서도 또 입국 금지를 당하게 생겼죠. 예. 싱가포르는 뭐 독재 국가니까요. 예. 한국도 독재 국가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은 아, 있지만 예, 독재 그렇죠. 국가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암튼 원래도 되게 반권력, 반사회 이런 거를 지향하는 밴드고 되게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음, 이 밴드가 그래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도 157개국이 인정하는 주권 국가의 국기를 든 게 뭐가 법이 위반이냐 네. 반발하는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처분은 유지가 됐고 아무튼 한국에서도 이제 또 논쟁의 거리가 된 게 아까 말했던 게 있죠. 그런 5.18을 언급을 하면서 시대유감 리메이크 버전을 틀고 거기에 미군이 한국 민간인 학살에 가담을 했다 이런 내용이 국힘에서도 계속 거론되고 있고 네. 사실 근데 인천 네, 그렇게 치면 그 저희가 그저께 다뤘던 그 네타냐후를 체포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맘다니 뉴욕 시장도 싱가포르에서 입밴 당해야 되거든요. 네. 네, 어쨌든 예. 이게 좀 그리고 그
아무래도 아티스트들을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죠. 네, 약간 청소년 언론처럼. 그렇죠. 아무튼 인천에서 열린 공연이기 때문에 인천 연수구청장 국민의힘 소속 네. 이재호 씨네요. 예. 네, 이재호 씨죠. 이제 게시물을 올립니다. 펜타포트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락 페스티벌이지 둘로 나누는 정치의 무대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예, 국가를 SNS. 둘로 나뉘게 만든 정치 집단에 소속되신 분이 네. 이제 뿌듯하지만은 매시브 어택이 시대유감을 연주하기 전에 민주화운동 관련 영상을 상영한 거는 유감스럽다. 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사상 주입 쇼 같다. 네. 정치 선동 쇼였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네. 그리고 관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을 지키자.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펜타포트가 변질되는 것은 우려가 앞서고 이제 대한민국 대표 음악 축제로 계속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락 페스티벌이지 둘로 나누는 정치의 무대가 아닙니다. 라고 끝맺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AI로 쓰신 것 같아요. 매시브 어택을 굳이 괄호치고 영어로 네, 매시브 쓰셨더라고요. 어택. 네. 이거는 좀 그렇고 아무튼 가장 둘로 나누는데 가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국가가 좀 쪼개졌죠, 이것 때문에도.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 말에는 동의를 하죠. 펜타포트가 뭐 정치의 무대입니까? 그래도 애초에 락이라는 거의 태동 자체가 반사회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음악을 만든 것이고.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실 이분들의 문제는 이분들은 애초에 그동안 락을 듣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락이 뭔지 모르고 이분 그래서 연수구청장님은 지금 67세시거든요, 윤석열 나이로. 그래서 네. 살면서 락을 거의 들어보지 않은, 특히 이제 매시브 어택 같은 경우 이번에 처음 보신 분이 아닐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죠. 이제 조금 어쨌든 한국 힙합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게 외국 힙합이 싫고 한국 힙합이 좋으시면은 한국 힙합판으로 가서 한국 힙합만 들으시고. 네. 이제 인천시 의원 국힘. 네, 이분이 또 스레드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보도에 기획된 정치적 메시지라는 표현도 쓰고. 짜고 친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인천광역시하고? 아니죠. 인천시장이 그러면은- 또 박찬대 민주당 시장이니까. 그러면 5월 때부터 헬싱키와도 짜고 치고 일본과도 짜고 치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이거죠. 이 매시브 어택이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 해 펜타포트에 처음 왔나요? 펜타포트에 처음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왔었나요? 펜타포트에 한국에 처음 온 건 아니고 네. 펜타포트는 처음일 수 있어요. 네, 한국에는 언제 왔었죠? 꽤 오랜만에 왔습니다. 16년 만에 왔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첫 내한이라고 돼 있는데요? 첫 내한은 아닙니다. 매시브 어택? 이렇게 가짜 뉴스를. 아니 16년 만에 내한 공연이 맞고. 그러면 2010년에 2010년에 이제. 그러면 2010년에는 한국에 이명박 정권이었으니까. 그때는 이명박이 그러면은 국가를 분열시키는 세력이네요. 그때는 이제 네. 매시브 어택도 한국에 와서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네. 이명박과 짜고 친. 네, 어쨌든 네. 근데 아무튼 매시브 어택이 전하고 싶었던 거는 꼭 민주화 서태지의 시대유감으로 잡은 이유도 아마도 이제 민주화 운동 관련된 그 당시 사회 분위기와 그리고 사회 문화와 이런 걸 찾아보다가 시대유감이라는 곡을 발견한 것 같고. 네. 사실 이분들은 짱깨 부깨송 리메이크 해야 됩니다.
네. 네, 뭐 어쨌든 네, 음. 네, 아무튼 하여튼 네, 예. 네, 메시브 어택이 전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왜곡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조금 한국의 정부와 그런 권력과 그런 데 반대했던 그런 거를 조금 소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민주화 운동사에 대해서 소개한다기보단 다루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으로. 네. 그리고 근데 이런 어떤 문제 제기들이 네. 과연 이게 적절한가라는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게 이 음악 지금 계속 2006년부터 20년 동안 지금 되었던 열려왔던 음악 축제를 그동안에 사실 근데 그동안에 무조건 중립적으로만 공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밴드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지 시기적인 것들도 네, 좀 펜타포트는 이제 거의 매년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날짜로도 그렇고 항상 폭염으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또 정치적인 그런 것까지 겹쳐서 예. 예.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사실 근데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그 쇼미더머니 가지고 쇼미더머니 없애라고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가수에 대해서 욕할 수 있어도 쇼미더머니의 이런 어떤 정치적 기획된 그 뭐야 고도로 기획된 정치적 메시지라고 쇼미더머니한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쇼미더머니에서 선관위 이런 걸 외쳐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그런 것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괜히 근데 또 예, 음악도 점점 좌우로 나뉘고 있는 게 분명해지는 게 네. 인디씬 같은 경우도 좌파 밴드라고 몰아가는 경우도 많고 네, 요즘 뭐 그 아이유 같은 경우에도 그 탄핵 집회에 그 커피 보냈다고 그러고 있고 예. 할로로 같은 경우에도 탄핵 집회에 참여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고 난리가 났죠. 스레드에서. 예. 그리고 이제 할로도 그래서 할로로 불매 운동까지 지금 벌이고 있는. 예, 예, 저희라도 열심히 들어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어쨌든. 학교에 가면은 이제 예. 한로로를 좌로로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고 예, 저는 할로를 되게 좋아합니다. 할로를 좋아하시나요? 갈라치기를 합니다, 음악으로. 예. 쿠킵은 이제 뭐 극우판이고 인디씨는 뭐 극좌판이다. 예.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음악으로 예. 그렇게 둘로 나뉘는 거는 너무 어 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이.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할로로가 예를 들어서 할로로가 뭐 윤석열 탄핵 송을 쓴 게 아니잖아요. 뭐 윤석열 탄핵 그렇죠. 송을 써가지고 앨범으로 발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집회에 참여하고 그것을 SNS에 올린 활동가 예, 그런 음악적인 활동가는 엄연히 좀 분리해서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국힙에 있는 그 분들은 사실 이런 어떤 정치적 메시지들을 활발히 본인이 뭐 탄핵 반대 집회에 갔다는 걸 뭐 사진 찍어서 올리는 정도도 아니고 노래로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뭐다 같이 조롱하고 그러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훨씬 더 문제인 건 맞습니다. 이거 뭐 상대적인 건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분들이 훨씬 더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반성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만약에 시대의감 같은 사회참여적 곡이다. 그러면은 이제 비판할 수야 있겠죠. 네, 암튼 이 매시브 어택이라는 밴드 자체가 기후위기랑 뭐 인권이랑 반전이랑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온 밴드이기 때문에 91년도부터 네,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일관성이 있고 이번이 그 민주화 운동이었던 거고 그리고 5.18 당시에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는 국내에서 계속 네. 논쟁이 되온 주제이고 뭐 개입을 안 했다, 뭐 방관했다라는 설도 있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설도 있고 뭐 그래서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방적인 왜곡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네. 부분도 있고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음악의 어떤 정치화, 정파화, 뭐 정치화와 이 사회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되게 뭐 좋은 움직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정파적으로 되고 그리고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거를 분열의 소재로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규탄받아 마땅한 행위죠.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못 가서 조금 더 불편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전통 있는 록 페스티벌이 조금 정치판으로 끌려가는 게 반복되니까 네, 또 행정감사에서도 다루겠다고 아주 벼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아직 공식적인 문서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이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락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좀 이제 중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거를 다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매우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이서찬 기자와 함께하는 뮤직클럽인데요. 뮤직클럽 혹시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좀 짧게 준비하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네. 아까도 말했지만 가사가 통째로 사라진 노래 그 시대의 네. 이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가사가 있었지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라졌죠. 사라져서 연주곡이 되었다가 가사가 다시 드러난 시대유감 서태지의 아이들 노래고 서태지라는 가수 자체는 엄청 유명하죠. 네. 90년대 한국 대중문화를 이제 통째로 바꿔놨고 문화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네. 엄청 컸습니다. 92년에는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해서 가요계 판도를 엄청 바꿔놨습니다. 그런 지금 나오는 아이돌 문화 같은 것도 서태지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서태지가 이제 활동을 잠깐 쉬다가 복귀할 때도 지상파 3사에서도 엄청 뭐 헤드라인에 나오고 되게 크게 다뤄질 정도로 영향력이 컸고, 그때 당시 앵커가 이건 연예가 소식이 아닙니다라고 멘트를 칠 정도로 사회적 이슈였어요. 그 복귀가. 파급력이 남달라는데 그냥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앨범마다 스테지가 새로운 장르를 실험하고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단순히 아이돌로 서태지와 아이들이 평가받는다기보다는 아티스트라고 평가받는 편이고 오늘 다룰 시대여감도 서태지의 색깔을 되게 잘 보여주는 곡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대유감이라는 노래가 왜 나왔냐. 95년 10월 5일에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4집의 수록곡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곡이 나오기 직전에 한국 사회에서 되게 끔찍한 사고들이 연이어 있었죠. 94년에 이제 성수대교가 안타깝게 붕괴가 되고 95년에 이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되게 충격적이었죠. 그 두 사고가. 그렇게 그리고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데도 기성세대가 보여준 태도가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태지가 그 분노를 곡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사고를 보고 바로 곡을 쓴 거죠. 그 서태지 당시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내용인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 그 순간에 이 곡의 노랫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참사를 보면서 오히려 조금 세상이 뒤집어지길 바란다는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그 감정을 이제 그대로 옮겨 담았다는 겁니다. 되게 즉각적이고 격한 감정에서 나온 곡입니다. 서태지 전체 커리어에서도 이제 가장 급진적인 가사로 평가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열과 이제 가사 삭제 사건이 있었죠. 이 배경이랑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당시에는 음반이 나오기 전에 공윤에서 심의기구를 거쳐야 됐습니다.
근데 이 곡의 가사 일부가 이제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는 이유로 삭제 요구를 받았고, 근데 서태지가 고치지 않았죠. 서태지가 이때 되게 파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계속 말했지만 이제 일부만 고치는 대신 가사 전체를 이제 통째로 드러내 버리고 40 초판에는 이제 이 곡이 가사가 없는 연주곡으로 실립니다. 타협하는 대신 그냥 없애버린 거죠. 신문으로 치면 이제 백지 발행에 가까운 건데, 음, 고칠 수 없으면은 이제 아예 안 넣겠다라는 태도였고, 이게 한 가수의 해프닝으로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언론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고, 그의 국정감사 의제로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96년에는 음반 사전 심의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노래 한 곡의 가사가 없어졌고 서태지의 그런 선택이 바꾼 거죠. 사회의 제도 자체를. 가사가 없어서 오히려 좀 더 이런 기성사회에 큰 목소리를 낸 편에 속합니다. 가사가 제대로 실린 버전은 이제 그 해 96년에야 이제 싱글로 나왔습니다. 시대유감이. 그때는 이제 서태지가 은퇴한 뒤였는데, 정작 가사가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는 본인은 무대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원곡의 가사가 다 알려진 상태였고, 일본 정발 앨범에서는 이미 그 가사가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버전이 몰래 퍼지면서 이제 시위 현장이나 서태지 은퇴식 같은 자리에서 이제 다 같이 이 노래를 부르고는 했고, 음, 이 곡의 가사 내용, 삭제된 가사 내용 자체가 기성세대의 위선, 그리고 무책임, 그런 거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지금의 질서가 좀 완전히 통째로 뒤집어지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격렬한 소망이 담겨 있어요. 표현들도 되게 어둡고 종말론적인 이미지들도 많이 담겨 있고, 슬픈 노래가 아니라 이제 분노가 담긴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매 이후로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즐겨 불리는 투쟁가 같은 위치를 차지를 했고, 이제 16년 이후로는 그 자리를 좀 다른 곡한테 넘겨주긴 했지만은 그 전까지는 시위 현장의 상징적인 노래였습니다. 시대를 넘어가지고 계속 다시 불려온 곡이고, 발매된 지 30년이 다 되는데도 지금도 사회적으로 좀 답답한 일이 있다 하면은 다시 언급되는 곡입니다. 이 곡이 이제 가사 검열과 더해서 KBS에는 금지곡 취급을 받았습니다. 같은 방송국의 라디오나 이제 예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틀었는데, 부서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곡이 뮤직비디오가 무려 28년 동안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팬들이 편집해서 만든 영상만 돌아다녔는데 2024년에, 최근이죠. 그때 새로 리마스터링한 음원하고 이제 정식 뮤직비디오를 처음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이 영상 안에 예전 앨범들 이미지를 곳곳에 셀프 오마주로 넣었다는 것도 되게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오랜 시간 만에 제대로 된 완결판 곡이 나온 셈입니다. 그 같은 시기에 이제 걸그룹 에스파가 이제 이 곡의 리메이크 버전을 발매를 했고, 계속 세대를 넘어가지고 재해석되는 곡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매시브 어택에서도 이제 리메이크를 했고, 시대에 맞춰서 재해석되는 곡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죠. 그리고 이제 2022년에서는 런던의 V&A 뮤지엄에서 이제 한류를 소개하는 전시에도 이 곡이 언급됐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상징성이 큰 곡으로 이제 해외에서도
다뤄진 거죠. 되게 서태지 자체도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였다고 할 수 있고 지금도 할 수 있고 예. 시대유감이라는 곡 자체가 서태지의 음악성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해외에서도 알려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노래 한 곡이 이제 제도를 바꾸고 세대를 넘어가지고 계속 다시 불려온다는 게 정말 흔치 않죠. 되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곡이고 시대유감은 아마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문성호 편집장도 들어보셨나요? 저는 작년에 저희 언론 탄압 시민 기고를 받을 아. 때 그 같은 제목의 글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동명의 기고문이 있었는데 네. 되게 사회적인 목소리를 표출할 때도 되게 많이 쓰이는 곡이고 뭐 곡 제목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 글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대유감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작권 때문에 이게 뮤직클럽이지만은 뮤직을 못 트는 이건 아쉬운 많이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젠가는 이런 이 팟캐스트를 넘어서서 지상파로 진출한다면 틀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고요. MBC, KBS, SBS, 뭐 OBS, TBS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는 출연료 안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언은 조금 너무 과했나요? 어쨌든 출연료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점 매수 하시면 좋겠고요. 그냥 방송국을 만드는 게 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게 옥상에 안테나 설치해가지고 불법 방송국 아마 방송국도 미성년자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매우 아쉽고 그래서 하여튼 그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출연을 안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곡을 찾아 듣는 재미도 있습니다. 곡을 찾게 되면 이제 그 음원 버전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라이브 버전도 들을 수 있고 다른 앨범 버전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리메이크 버전도 이 밴드의 리메이크 버전도 들을 수 있고요. 보면서 이제 매시브 어택 그 공연도 찾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저희 근데 곡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스포티파이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죠.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연관된 곡이라고 돼가지고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대 유감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 많이 사용해주시면 좋겠고 스포티파이랑 애플 팟캐스트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해가지고 되게 섬세하시네요. 네, 제가 아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섬세하신데 왜 여자친구는 없으신지.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어제 차종관님하고 못 일어나셨을 때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요즘 약간 자꾸 사랑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이게 그 책 자체도 그 어제 선정하신 제가 대신 읽었지만 그 100만 그렇죠. 100만 번 산 고양이. 100만 번 산 고양이 이것도 사실 사랑 얘기고 그리고 화요일에도 그 화요일 뮤직클럽에도 사랑 얘기 있고 화요일에는 이제 말달리자로 했죠. 그러니까 말달리자가 처음에 사랑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드러머가 만든 곡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아주 우리 이소순 기자님 사랑을 굉장히 응원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연입니다. 사랑 얘기를 하고 싶다기보단 제가 고양이를 다음 좋아해서.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서찬의 썰 코너는 또 이서찬 기자님
전화 연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서춘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오늘 이제 또 재밌는 썰을 아주 들고 오셨다고. 예, 어떤 시작에 썰인가요? 앞서 네. 이제 문성호 씨, 네. 제가 고백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아, 사랑 고백은 아니고요. 네. 제가 아실 수도 있는데 그냥 토마토를 먹으면은 토를 합니다. 네. 그 고백할 고백할 상황이었나요? 네. 예, 아마 예. 다 아실 아시나요? 거라고. 네. 저도 알고. 네, 네. 제 주변 시청자분들도 사람들은 네. 사실 알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청자분들도 아시지 않을까. 네. 예, 네. 이게 때는 이제 2013년 여름입니다. 네. 이제 제가 4살 때 현대 어린이집에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간식 시간에 설탕에 절인 토마토를 줬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설탕에 절인 토마토를 제가 뭔가 너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토마토가 이 빨간색에다가 처음 보는 과일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딱 먹자마자 이게 식사 중이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은 좀 네, 지금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얘기가. 아침 식사를 다 마치지 않으셨다면 나중에 지금이 듣지 마시고 예. 나중에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딱 그거를 목구멍에 넣자마자 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유치원 선생님들이 막 화장실 데려가고 막 집 보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토마토는 현대 어린이집에서 저한테 금지 과일이 됐다가 이제 2000 몇 년이야? 이제 2016년이죠. 7살 때 이제 은평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이제 전학을 갑니다. 그 유치원에서도 이제 또 간식 시간에 토마토를 줬어요. 그때는 토마토하고 뭘 줬냐면은 토마토하고 아마도 그 참크래커 비슷한 거를 줬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또 먹었죠. 왜냐하면은 거기 분들은 이제 제가 토마토를 못 먹는 거, 정확히는 못 먹는다기보단 토마토를 먹고 약간 토하는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거를 몰랐으니까 토마토를 또 먹입니다. 거기서는 조금 세게 먹였어요. 조금 강제로 먹였습니다. 제가 안 먹겠다고 신신당부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먹고 또 토를 해버렸죠. 2차 또 토 사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전학 이제 전원 유치원을 이제 또 옮깁니다. 이제 어디냐? 이제 구림녹번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구림녹번 어린이집으로 전학을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또 토마토를 먹게 됩니다. 거기서도 이제 또 설탕이 절인 토마토를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를 또 이제 7살이잖아요. 유치원 대빵이죠. 유치원 말년에 이제 그거를 또 먹여가지고 예 이제 또 거기서도 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 때부터 이제 토마토는 먹으면 토를 한다. 거의 약간 후천성 알레르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데 알레르기는 아니죠. 그냥 트라우마인데 이게 약간 어떻게 잘 반응이 되나 봐요. 그럼 초등학교에 토를 네. 하면 그게 혹시 토마토인가요? 아니면 토마토인가요? 제가 그 소리를 한 5천만 번을 들었는데요. 살면서 제발 그 질문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제가 청취자분들은 토마토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네. 토마토를 먹으면 토한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딸려오는 질문이 토마토 vs 토마토인데 예, 네. 정말 불쾌합니다. 제 기준으로. 예.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토마토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네요. 토인가요? 아니면 토마토인가요? 이제 토마토를 먹으면 토마토를 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또 초등학교에 이제 올라가게 되죠. 초등학교 점심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점심 시간에 이제 1, 2, 3학년 때 저학년 때 보면은 담임 선생님이 이제 좀 순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애들 편식하는 이제 반찬 있나 보고 좀 돌아다니는데 제가 마침 토마토가 나온 날에 또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토를 했고요. 그리고 고학년에 살짝 올라가가지고 이제 5, 6학년? 그때쯤에 이제 또 토마토를 먹고 토를 하고 중학교 때도 이제 방울토마토를 또 잘못 먹었다가 토를 하고 토마토와 되게 악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되게 트라우마가 시게 막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강하게 길러져 왔기 때문에 집에서도 방울토마토를 억지로 먹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토하고 헛구역질하고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토마토 얘기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토마토가 그냥 그 흔한 채소가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과일이에요. 이제 그 안에 좀 숨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마토를 저처럼 싫어하는 사람이 저 말고도 많다는 겁니다. 문성호 씨는 토마토 좋아하시나요? 저는 토마토 굉장히 좋아합니다. 토마토 보통 어떻게 먹죠? 전 토마토 맛을 까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토마토가 뭐 햄버거에도 들어있고 뭐 스파게티 토마토 예, 맛이죠. 그리고 뭐 그냥 가끔 이제 뭐 엄마가 토마토를 샀다라고 하면 토마토에 그냥 이렇게 그 뭐야 설탕 뿌려서 먹기도 하고. 예. 예, 아니면 그냥 방울토마토 같은 토마토의 거는 뭐 밥 먹고 방울토마토 이렇게 다 같이 먹고 그런 거죠. 매력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토마토에? 토마토가 맛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 근데 그 식감이 있잖아요. 그걸 다들 싫어하시던데, 그 씹었을 때 훅 퍼지면서 나오는 물 나오는 그 식감? 느낌? 그렇게 치면 오이도 안 먹어야 되고 수박도 안 먹어야 되고 뭐 자두도 안 먹어야 되고 체리도 안 먹어야 되고 포도도 안 먹어야 되고 사과도 안 먹어야 되고 아, 오렌지도 안 먹어야 아, 되고 네네네. 귤도 안 먹어야 되는데 아, 근데 그 약간 물컹하고 미끌거리는 약간 뭐 젤리 같은 느낌이 그게 호불호가 갈린다고 합니다. 그럼 하리보 안 드시나요? 아, 저는 근데 토마토를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예, 토마토를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토마토 맛을 모르는 사람이 토마토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 저는 일단 그래서 토마토가 어떤 과일인지 까먹었습니다. 무슨 맛 과일인지. 그러면은 토마토 어, 전문가라고 저희가 불러드릴 수 없습니다. 토마토를 가지고 아니, 저는 20분 토마토 동안 전문가가 예, 아니라, 토마토, 혐오자 네, 토마토 혐오자 전문가. 전문가죠. 네, 네, 토마토 토마토 혐오 혐오 전문가. 전문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특히 싫어하는 게 냄새가 좀 풀냄새 나는 향, 그리고 상큼한 약간 시큼한 향, 아, 그럼 그런 게 나는데, 샐러드 안 드시나요? 아, 샐러드 많이 먹죠. 근데 샐러드 많이 먹죠. 방울토마토가 저 샐러드 들어있다면 먹는 걸 한 번도 빼먹습니다. 본 적이 없네. 네, 아니, 어쨌든 네. 어차피 그 문성호 편집장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맥모닝 아니면은 햄버거 먹지 않습니까? 네, 맥도날드 먹기 때문에 그래도 맥도날드에서도 햄버거 빼고 토마토를, 먹는. 네. 예, 그, 아시죠? 항상 토마토 빼고 먹습니다, 전. 네. 그래서 이게 토마토 가격이 햄버거에 그래도 한 3%는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이거 저도 좀 할인해줘야 되는 거지 않을까? 억울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양상추를 한 2장이라도 더 넣어줘야 되는. 네. 그러니까 토마토 대신 뭐 토를 넣어준다던가. 아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많이 갈립니다. 근데 저는, 어, 어디까지 못 먹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근데 케찹을 먹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생토마토는 못 먹는데, 케찹 잘 먹고, 스파게티. 네. 스파게티, 예, 잘 먹고, 피자 잘 먹고. 네. 근데 그런 저는 사람들은 딱 사실상 어디까지냐면, 사기꾼이죠. 아니, 근데, 저는 일단 케찹까지 못 먹고, 아, 스파게티하고 피자는 잘 먹습니다. 완전 사기꾼이네요. 구속해야 아니, 됩니다. 그게, 징역 5년. 아니, 네. 손이 잘 안 갑니다. 일단, 이서창 사형. 방울토마토 같은, 예, 알겠습니다. 네. 케찹도 사실 무서워서 못 먹어요. 이게 혹시라도 토할까봐. 스파게티는 안 무섭나요? 스파게티는 이제 유치원 때 억지로 또 먹어진 기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케첩은 사실 맛있더라고요. 토마토를 갈아가지고 약간 좀 많이 가공한 가공식품이잖아요. 예. 근데 스파게티는 사실상 이 토마토 퓨레로 만든 음식이었고 훨씬 더 그렇죠. 토마토에 가까운 음식인데 근데 전 케찹도 사실 무슨 맛인지 모릅니다. 한 번도 케찹을 태어나서 먹어본 적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당장 그 맥도날드 19 버거에도 케첩은 있는데요. 아, 저 케찹 빼고 먹습니다.
케찹도 빼고 케첩과 토마토를 빼고 먹는데. 아니 환경도 보호하고. 네. 그러니까 그럼 감자튀김에도 케찹을 안 찍어 먹나요? 아 예. 저는 생감자 튀김만 지급하죠. 케찹 찍어 먹는 거 본 적 비건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토마토를 아무튼 딱 케첩까지 안 먹습니다. 네. 그럼 피자는 왜 먹는 거죠? 피자는 피자는 그거잖아요. 빵 위에 토마토가 약간 살짝 올라가져 있는 느낌 뭔지 아시나요? 감자튀김도 감자튀김에 케찹이 살짝 올라가 있는 느낌인데 뭔지 아니 아시나요? 네. 그게 피자는 약간 다릅니다. 피자는 어릴 때부터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가 약간 틀에 박혀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이서찬의 심리학 강의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서찬의 심리가 심리적으로 토마토가 무서우면 토마토 안 먹고 아니 피자가 좀 좋으면 피자 먹고. 괘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유치원 선생님들도 저를 포기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네, 토마토를 안 먹고. 편식쟁이여가지고. 아니, 편식쟁이가 아니라 토를 합니다. 실제로. 네, 이게 사기꾼은 상종을 안 하듯이 유치원 선생님들도 상종을 안 하신 게 아닌가. 네, 제가 중1 때부터 한 이제 3년 됐죠. 3년 동안 먹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맛인지는 까먹었는데 암튼 토한다. 아무튼 예. 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토마토가 근데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사실 토마토가 악마 열매였어요. 네. 제가 싫어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토마토의 원산지가 이제 남미인데 이제 16세기 초에 스페인 정복자들이 신대륙에서 이제 토마토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관상용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뭐 악마 열매라는 별명도 있었고 그게 가지과 식물이잖아요. 가지 비슷하게 생겼죠. 열린 거 보면은. 근데 이게 그 안에 그 맨드레이크라는 독초가 있어요. 토마토 잎이 근데 그거랑 좀 닮아가지고 이것도 독초 아니야? 이렇게 지레짐작한 거고 생김새만 보고 오해한 거죠. 그리고 되게 두 번째는 종교적 이유입니다. 토마토 원산지가 이제 남미 성경 속에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남미가 토마토가 선악과 금단의 열매다. 어, 문성호 편집장 기독교 아닌가? 기독교였다가 이제 아닙니다. 좀 아시나요? 토마토 악마 열매 맞나요? 뭐 좀 민감한 발언일 수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 견해라기보다는 토마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토마토가 악마 열매라고. 근데 이제 네. 세 번째 이유가 이제 당시에 유럽 귀족들이 그 백납 납성분이 있는 접시를 썼는데 근데 토마토가 산도가 높으니까 그 산이 약간 접시 납성분을 녹여내면서 납중독으로 사람이 많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마토가 사람을 죽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토마토를 악마 열매라고 이제 범인으로 몰아가고 이 토마토가 약간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가니까 불길하다. 네, 이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토마토 불길하고 되게 먹으면 토할 것 같고 그렇게 생겼죠. 네. 색깔까지 되게 발목을 잡은 약간 비운의 악마 열매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 누명을 벗게 되는데 이게 몇백 년 동안 네, 이제 억울하게 지내다가 토마토가 억울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미국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1800년대에 이제 미국 뉴저지에서 뉴저지. 네.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토마토가 독이 없다는 거를 증명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토마토를 20개를 넘게 한꺼번에 먹어버립니다. 와, 그럼 20번 미친놈이죠. 토했겠네요? 미친 사람입니다. 와. 저 20번 토하면 같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인데 거의.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 있던 의사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곧 이 사람은 곧 죽을 거다라고 진지하게 말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어 장례식까지 미리 준비해놨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존슨 씨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다 먹었더니 어땠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급하게 먹어가지고 좀 배탈이 났다고 합니다. 그게 토했나요 답니다. 그러면? 아니 토는 배가 하는 거고 존슨 씨는 토를 안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서 근데 이 사건 이후에서 미국에서 좀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고 토마스 제퍼슨도 이제 대선 때 사람들 앞에서 토마토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홍보를 했대요.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래서 300년 가까이 억울했던 토마토가 드디어 우리의 식탁 위로 올라왔다. 네, 그랬으면 안 지금으로 치면 됐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틱톡에서 토마토 먹방 영상을 올리는 거랑 비슷한 네, 맞죠. 수준이죠. 네, 윤석열 구치소 토마토 먹방. 아니, 그러셨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네, 구치소에서 토마토 먹방하는 거는 아주 대역죄인이 되는 일이고요. 악마입니다. 아니, 저한테는 이미 토마토를 홍보한 것 자체가 악마죠. 네, 윤석열 탄핵. 토마토는 네, 평생의 악마의 열매로 남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세상에 밝혀가지고 네, 토마토 제퍼슨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나쁜 놈이다. 네, 그래서 완전히 미국인들이 들으면 유명한. 아주 빡쳐하겠는데요. 근데 뭐 토마토의 이제 고장은 토마토의 고장은 또 그거 아닙니까? 반미 실제 선언을 고장은 하신 거라고 아니지만 해석하겠습니다. 아닙니까? 네, 반미 우리 이서찬 씨. 반미는 혹시 아닙니다. 좋아하시나요? 예. 그 베트남에서 먹을 수 있는 네. 반미는 좋아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 연구를 또 보자면은 이게 제 의견을 조금 상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없이 옛날 사람이 무서웠다는 게 아니다. 토마토 덜 익은 좀 초록 토마토 있죠? 거기에는 약간 되게 약한 독성 물질이 있다. 글리코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인데 이게 가지과 식물들이 좀 가지고 있답니다. 해로운 거죠. 거의 지금 음모론에 예, 가까운 얘기를. 근데 네, 막 그 정도로 뭐 몸에 나빠가지고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이거 가면서 이물질이 사람 몸에 좀 덜 해로운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최근 연구에서는 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까지 밝혀냈고 우리가 먹는 이제 빨갛게 좀 익은 토마토는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안전해진 거고 옛날 사람들은 아마도 그 초록색 덜 익은 토마토를 먹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덜 익은 토마토 이거 먹으면 안 되죠. 먹으면 안 되죠. 저도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렸을 때 아무래도 덜 익은 토마토를 먹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랬으면 6연속 덜 익은 토마토를 먹은 걸로 됐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한 것 같다라는 직감은 옛날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고 근데 이유를 많이 잘못 짚었고 근데 익혀 먹으면 괜찮다라는 걸 몰랐을 거라는 뿐입니다. 네. 진실이 숨어 있었고 근데 이제는 피자에 다 들어있죠. 완전 이탈리아 요리에 토마토 완전 필수고 이제 예, 토마토 안 들어있는 이탈리아 음식이 뭐가 있지? 토마토 안 들어있는 굉장히 많죠. 뭐 크림 파스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까르보나라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걔네들은 이탈리아 약간 음식이 그거 아닙니까? 뭐 사실 굉장히 많은 또 이탈리아 음식이 있는데 토마토가 안 들어가 있는 게 맞네요. 티라미수, 예. 피오렌티나 스테이크. 네, 진짜 그리고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주 나쁜 정보를 먹물 스파게티? 먹물 아니, 스파게티가 실제로 있는 먹물 음식 스파게티는 이탈리아 음식이 맞나요? 맞습니다. 세르데나식 아, 통돼지 바베큐도 토마토 없고요. 리조또 네, 보통 토마토 알겠습니다. 없고요. 또르텔리니 토마토 없고요. 라자냐는 있네요. 뭐 아로스타치니 이거 약간 닭꼬치, 슈니첼 토마토 없고요. 잔두이 오토 이거 약간 근데 그 이게, 페레로 로쉐 아니, 같은 거고요. 문성우님? 네.
토마토가 이게 근데 피자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피자 비싸죠, 요즘에. 네. 많이 비싸죠. 근데 피자가 원래 비쌌는데 다른 음식들이 너무 비싸지면서 요즘 피자가 약간 가성비 음식이 된 느낌도 있는. 아, 다시 뭔가 서민의 음식으로 돌아왔나요? 네, 그죠. 이게 상류층이 원래 기피를 하던 게 피자입니다. 토마토고. 네, 사실 아주 옛날에는 굉장히 악마의, 손으로 먹어야 되니까. 네, 예, 악마의 열매라고 불려왔으니까, 기피하는 음식을 발라놨잖아요, 빵에다가. 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서민들이 먼저 받아들였는데, 이제 나폴리에서 18세기 초부터 토마토를 얹은 납작한 빵을 길거리에서 팔았습니다. 네. 귀족들은 그걸 엄청 무서워했는데, 와, 무서워. 정작, 예,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있었고, 어, 그래서 서민 음식으로 자리 잡은 게, 이제, 이탈리아 사보이 왕가의 마르게리타 왕비가 이제 1889년에 나폴리를 방문을 합니다. 그 마르게리타, 예, 그, 토마토, 모짜렐라, 바질, 요거 3개 들어간 피자 있죠? 그게 네, 뭐를 상징하냐면은, 제가 아주 이탈리아 좋아합니다. 국기입니다. 네, 예, 제가 사실 토마토 이탈리아 사람이 빨강이죠? 아닐까 싶을 예. 정도로 마르게리따를 좀 좋아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마르게리타 피자가 맛있는 걸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먹어보셨나요? 조금, 토마토를 안 먹으신다 그랬는데 마르게리따 피자를 먹어봤다는 건 이거 굉장한 사기꾼 아닌가요? 아니, 사과하세요. 마르게리타 피자는 피자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르게리타 피자는 피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마토가 아니고. 예. 근데 이게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빨강을 의미하고, 모짜렐라 하양, 바질이 초록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는 마르게리타 피자가 됐고, 이 왕비가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피자를. 네, 좋아할 수밖에 없죠, 사실 왕비는. 맛있기 예, 때문에. 좋아하죠. 예, 네, 맛있죠. 아, 네, 예, 맛있죠. 그래서 아무튼 한때 악마의 열매라고 불리던 되게 기피하는 과일이 한나라 국기 무늬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독초 취급을 받다가 국가 상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재료 하나가 이렇게 신분 상승을 했고, 네. 네. 사실 이게 신분 상승이라는 게 요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과거였기 때문에 또 신분 상승이 계층 이 사다리가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토마토. 만약에 지금 등장했다면은, 제가 토마토 혐오 연대를 만들어가지고, 토현면. 네, 예, 만약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네. 사실 근데 그것도 좀 토마토 혐오 표현입니다. 규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 그런가요? 토마토 혐오도 혐오인가요? 네, 사실 토마토 차별하면 안 되죠.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토마토 혐오에 힘쓸 거고, 저는 네, 아주 케첩까지 안 보수적인 먹는, 네, 예, 수구 세력이기 케첩까지 안 때문에 먹는 네, 진골 토마토 혐오자기 케첩 때문에, 먹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케첩 안 아, 케첩 먹는다, 안 이거요. 먹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스파게티와 피자만 먹습니다, 저. 네. 그러면 진골까지는 아니고 한 육두품 정도 되겠네요. 아, 예, 육두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누명을 벗은 토마토의 이야기. 저한테는 아직 누명을 못 벗었지만,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세계적으로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토마토가. 네. 사실 토마토 아마 그 선호하는 뭐 피자 종류 이런 거 조사해 보면은 토마토가 들어간 게 정말 한 90% 될 겁니다. 네. 사실 그 아무래도 뭐야 그렇죠. 그 뭐지 그 꿀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 그 저희가 교양이 없어서 이런 거 잘 모르는 그 꿀 그 찍어 먹는 거 뭐죠? 있잖아요. 그 공갈빵 아닌가요? 꼬리꼬리한 거. 공갈빵이. 네. 그 하여튼 그 뭐야 그 아, 뭔지는 네, 뭔지 아는데. 아는데 네, 저희가 이게 아니, 근데 네, 공갈빵 같이 생긴 피자가 공갈빵 같이 있는데. 생기질 네. 않았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그런 거 외에는 사실 토마토가 안 들어간 게 없다 보니까 네, 뭐 시카고 피자 중에서도 좀 이렇게 하여튼 뭐 피자들 네, 저희가 피자를 굉장히 또 많이 먹고요. 그 시청역 앞에 있는 어머님이 시카고 피자집 굉장히 맛있고 파스타집
하시지 않으십니까? 저희 엄마가 파스타집 한다는 정보를 우리 이수찬이 주도적으로 2학년 때 중2 때 퍼뜨려가지고 아직도 그 친구들은 저희 엄마가 여기 홍제동 산골고개에서 파스타집 하는 줄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고 이제 네. 먹어보기도 했고 네, 아주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 지목된 집은 굉장히 맛있는데 저희 엄마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산골고개에 있는 파스타집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저희 엄마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네, 우리 네, 찾아가서 오늘 뭐 DC 해주신다고 뭐 네. 찾아가서 뭐 DC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십니다. 네, 아니기 때문에. 거기 좀 비쌉니다. 거기 그리고 위치에 비해서. 네, 하여튼 그래서 오늘 토마토 얘기 굉장히 잘 들었고요. 앞으로 저는 토마토 혐오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취하고 있고 차별금지법 빨리 제정됐으면 좋겠고요. 혐오 표현도 빨리 좀 이렇게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이서창 기자님에게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피자가 먹고 싶네. 네. 아 내일 네, 피자 드실까요? 이게 내일부터 사실 집 밖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집 밖에 나왔지만은 아무래도 네. 이게 힘들긴 그러니까 내일부터 하더라고요. 이제 병원 외로 집 밖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혹시 이서창 기자랑 피자 먹고 싶은 분들은 저희 그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면 선착순 한 명 추첨해서 한 명을 이서창 네. 기자와 피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서창 기자님 사오셔야 오늘 감사했고요. 네, 사주셔야 됩니다. 네, 대신. 네, 네. 그래서 사들고 오시면은 네, 네, 하여튼 그래도 이제 1대1 더치페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서찬 기자님 감사했고요. 오늘 이제 이서찬의 썰 코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영교시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문성호였고요. 오늘은 이서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유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